지금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데도 돌아가면 다시 마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처벌이 어느 정도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사형이어도 할 사람은 계속한다. 오늘 촬영하려고 모이셨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경기도 다르크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 임상현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관심이 많은 신경외과 전문의 송경선입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던 경기도 다르크에서 6개월간 입소하여 생활 중인 선아라고 합니다. 짙은 의혹은 바로 이 길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수상하게 움직이는 검은색 차량이 서울 강남의 한 공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주차를 하나 싶었지만 급커브를 틀며 좁은 산책로로 올라간 뒤 여러 번 가로등과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차량. 저는 현장을 뛰어가서 안쪽 문을 열어보니까 서로 술 먹었는데 정신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차 문을 열어 확인한 운전자의 모습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기엔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계속 손을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젊은 남자. 남자분이 손을 막 떨잖아요. 마약이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필로폰이 딱 몸에 들어오고 나면 바로 중추신경계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호르몬을 그대로 건드리는데 특히 이제 도파민 계열들을 그대로 건드리게 되고 도파민이 이제 막 과다 분비가 되면 교감신경계라고 얘네들이 막 활성화됩니다. 손발도 떨리고 심장도 막 빨리 뛰고 막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사건 당일 목격자는 차 안에 눈에 띄는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신분을 알아야 되니까 뭐 지갑이든 신분증이든 살펴보니까 약에 이렇게 유리병에다 담아서 이렇게 연기 마시는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이 있어요. 그게 같이 있는데 그게 두 속에 있어요. 좌석에 있고 봉지는 바닥에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조수석 바닥에 놓여있던 수상한 흰 가루. 그건 약 60여 그램의 마약 추정 물질로 확인됐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연기 같은 경우는 네, 태워서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밀 주사를 넣는 것보다는 태워서 하는 게 몸이 좀 덜 상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잘 못된 정보겠지만 태워서 하는 게 주사보다 몸에 덜 해롭나요? 그게 요새 켄싱턴 거리 이런 데도 많이 봤지만 이게 너무 이제 중독이 많이 되다 보면 했던 주사기 또 쓰게 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에이즈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결국은 또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흡입을 하게 되면 코 점막이라든지 이쪽 안쪽이 또 많이 또 상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는 다 뭐든 나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공원에서 1km 떨어진 한 주택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119 상황실에 신고자가 전화를 걸어온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무렵. 몸에서 열이 난다, 어지럽다, 호소한다고 신고자가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겁니다.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황이셔가지고 CPR 하면서 병원 이송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잇따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필로폰 치사량이 얼마 정도일까요? 필로폰이 0.03g 정도가 보통 1회 처음 접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게 보통 다들 이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같은 용량으로는 쾌감이 안 오기 때문에 용량을 점점 보통 올리는 경우가 아주 많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0.03에서 0.1g 정도까지 올리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보통 주사로는 한 번에 이제 딱 느껴지고 끝나겠지만 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흡수되는 양이나 흡수되는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천천히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 빨리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 치사량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 60g이 나왔다 하는 60g이 나오면 지금 예를 들어 0.03을 얘기한다고 하면 1g을 가지면 지금 0.03이라고 하면 33명이 취급할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g 같은 경우는 33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에 대한 인원이 할 수 있는 양이죠. 그 자리에 동석했던 여자분 있어요.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그 가루를 타서 남자 먹고 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봤다고. 얘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나름대로 그 사회생활 평상시로 함이 있어서 부족함이고 너무 착한 애인데 그 본인도 모르는 새에 그런 이상한 물질의 근거를 게임을 유도해서 얘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먹였다는 거잖아요. 술에 마약을 탔을 때 일반적으로 구별이 힘든가요? 특히 술에다 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술 자체가 원래 좀 쓰잖아요. 이 약 자체 필로폰 같은 것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뭐 마약을 탔다 안 탔다 잘 모르죠. 직접 겪은 경우는 허브라는 신종 합성 대마예요. 그게 이제 전자담배랑 똑같아요. 빨면은 연기가 나오고 전혀 다른 것도 없고 구분이 아예 안 가요. 그래서 클럽에서 이제 그냥 한번 빨아볼래? 라고 해서 그냥 전자담배인 줄 알고 빨면은 마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엔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하영 씨의 목숨을 빼앗은 송 씨는 어째서 자신 역시 죽음에 이른 걸까요? 필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투여량을 알고 치사량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복용으로 할 만큼 제어를 못하진 않거든요. 주사바늘로 주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몸속에 얼마나 넣는지 알아요. 주사에 칸이 있으니까. 술을 만약 몰래 탄 거다. 그럼 몰래 타기 급한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치명적이지 않았을까. 우리 혈관은 여기 선생님이 계시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아주 정말 오묘하게 정말 이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몸 자체가 이게 너무 무리가 오면 혈관 주사, 정맥 주사는 주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험수인 걸 알려주는 거죠, 혈관 자체가. 우리는 사용자들이니까 알잖아요. 음료수나 술에 타 먹는 거는 그런 거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송 씨가 마약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성도 제대로 모르는 이른바 초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남자는 어떻게 다량의 마약 물질을 손에 넣게 된 걸까? 우린 그의 최근 소식을 알고 있다는 사람에게 남자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약 배달도 있고 대신 포장해서 갖다 주는 것도 있고 뭐 대신 뭐 일봐주는 거랑 사설 토토업체 환전부터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약 거래와 배달을 시작했다는 송 씨. 그러는 동안 자신 역시 마약에 빠진 듯 보인다는 겁니다. 약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또 이제 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약은 계속 중독이 돼 있는 상태니까 하고 싶잖아요. 구하는 찰나에 또 그런 또 제한이 오고 처음엔 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지만 이제 돈을 버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배달했던 애들이 이렇게 되고 돈까지 벌게 되다 보면 이제 고사발이라 그러죠. 직접 자기가 이제 약을 가지고 아는 애들한테 살짝 그 약을 받아서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과가 없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마약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에서 계좌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마약에 중독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걸려 자신도 모르게 마약의 판매책이나 유통책이 되는 일도 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세대의 청년들은 지금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정보가 이 안에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나이 어린 중학생까지도 이 마약을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텔레그램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을 하는 세계에 빠져버리니까 주변에 온통 지인들이 다 약을 하는 사람에 연결이 돼서 더 저한테는 약을 구하기도 쉬웠고. 저랑 던지기로 약을 구하는 건가요? 네, 제 전 남친구는 그렇게 약을 구했었고 아니면 판매를 하는 지인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텔레그램이니 뭐니 이런 걸로 판매하니까 박리담회로 판매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판매하니까 죽든가 말든가 이 되든가 바보가 되든가 이런 거 상관하지 없습니다. 약 파는 애들이. 사건 당일 오전 8시 30분 무렵 하영 씨의 동생은 손님이 언니에게 마약을 먹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으면 와서 경찰이 방을 들이닥쳐서 그 사람들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아마 우리 애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우리 애만 붙들고 조사하자 뭐하자 하다 얘는 거기서 겁이 덜컥 나거든. 내가 그 사람들이 몰래 약을 먹었어 신고를 했는데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 그러냐. 경찰이 송 씨 일행을 수색하는 대신 마약 범죄 피해를 입은 하영 씨를 추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뒤 하영 씨는 숨졌습니다. 클럽에 다녀온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물건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준 뒤 거래했습니다. 두 사람이 숨진 도시엔 여전히 남아있는 또 다른 송 씨들이 또 다른 하영 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정국이 아니죠. 5천만 명 중에 10,000명 미만이래야지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18,000이 지금 현재 12월 달도 안 되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암수관계 따지게 되면 보통 28배 그러면 벌써 50만이 넘는 그런 암수관계가 나오는데 그게 청정지역이 아니죠. 2017년도까지만 해도 클럽에서 약을 하는 친구들이 좀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클럽에 가면 대놓고 막 약을 하고 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클럽만 가도 구해달라고 하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후유증 같은 경우 직접 느끼셨을 때 단약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마약이 주는 효과가 기분이 되게 좋고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마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엄청난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심해지면 정신병까지 와요. 지금 이제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도파민이 다 나중에 고갈되고 나면 뭐 우리 켄싱턴 거리에서 봤듯이 뭐 내가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몸도 변해가는 거죠.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하면 교도소에 가고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갈망이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마약이 무섭다는 걸 아셨잖아요. 네.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안 했을 것 같나요? 지금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데도 돌아가면 다시 마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처벌이 어느 정도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사형이어도 할 사람은 계속한다. 제 적발될 때마다 교도소를 가잖아요. 교도소를 가는데 의뢰 마약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마약을 하냐면 내가 마약하고 뭐 잡혀가지. 근데 이제 적발해서 잡혀가면 거기서 뭐예요? 마약을 끊으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왜 잡혀왔지?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는 거죠. 약을 끊을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학습돼서 나오는 거예요. 마약을 권하는 심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느낀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애인에게 여기를 가서 먹으라고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을 처음에 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왜? 처음에 할 땐 위험으로 오지 않거든요.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의 어떤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엄청난 힘이 들면 다 안 할 수 있잖아요. 큰일 나니까. 근데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전 남자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왜 나한테 마약을 권유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으면 이거를 줬으면 안 됐다. 이렇게 울면서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마약이 자기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 행복한 거를 같이 나누고 싶었다. 마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결국 누군가에게 권유를 해서 이게 마약이 계속 전염병처럼 계속 퍼지게 돼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마약 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골든타임일까요? 네, 골든타임이죠. 지금 수위가 위험수위예요. 여기서 잡아내지 못하면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합니다. 저는 이걸 용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방도 중요하니까 예방을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치원 때부터라도 이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가 너무 겁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마다 성 교육을 다시 시키잖아요. 어차피 다 알아요. 저도 왜도 진짜 예전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사죄드리고만 싶은데 저다 거짓말이에요. 약을 한 상태에서 아니면 조금 깰 때의 눈물은 다 거짓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지난 8월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